제 아들이 12살 손자와 며느리를 두고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 되었고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들 도훈이와 며느리 유진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 하준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 아침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들네 집에 가서 하준이 아침밥을 차려주고 유진이와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하루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저에게는 아들네 집이 마치 제2의 보금자리 같았습니다. 도훈이는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고 유진이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유진이는 시어머니인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었고 저 역시 딸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가방에 하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재료를 챙겨 넣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제 일상의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현관문을 열어주는 유진의 미소가 평소보다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야 매일 똑같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하준아, 할머니 왔다. 할머니. 12살 하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순수한 웃음소리만으로도 하루 종일 힘이 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유진이가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학교 일이 좀 바빠서요. 유진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을 터였으니까요. 도훈이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며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몸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준이 등교 준비를 도와주며 책가방을 정리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하준아, 왜 그래? 할머니, 저 얘기 하나 해도 돼요? 그럼 우리 하준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도 된단다. 하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전화 받으면서 밖으로 나가고 그 여자랑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여자, 회사 사람인가 봐요. 지난번에 아빠 차에서 본 적 있는데 엄마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하준이의 말에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로 바쁘시니까 동료들과 만날 수도 있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네, 할머니. 하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유진이와 함께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훈이가 요즘 확실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훈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별 말씀을요. 도훈아, 너 요즘 많이 바쁘지? 네,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요. 앞으로 몇 달은 더 바쁠 것 같아요. 도훈이의 대답은 평상시와 다름없었지만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시계를 보는 모습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이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야겠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유진이가 물었지만 도훈이는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남겨진 저와 유진이, 하준이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유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도훈이 오빠가 정말 이상해요.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일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유진이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지만 며느리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태연한 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하준이가 말한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정말 단순한 회사 동료일까요? 아니면 원룸문을 열고 들어서니 적막한 공간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유진이의 어색한 미소, 하준이의 의미심장한 말, 도훈이의 변한 모습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려 보니 도훈이의 변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가족과의 대화보다는 핸드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의심은 의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걸었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학교에 간 사이 집안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도훈이의 옷에서 작은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보니 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현이라는 이름 옆에 하트 모양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알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이를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온통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키우고 길러낸 아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혹시. 오후에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준아,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 오늘 아빠 봤어요. 아빠를? 회사 근처에서 그 여자랑 손잡고 걸어가는 거 봤어요. 하준이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하준아, 그 얘기는 엄마한테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할머니.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해요? 12살 아이가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동시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야근을 했다고 했지만 얼굴에는 피로보다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도훈이 오빠가 뭔가 말한 거 없어요? 무슨 말? 아니에요. 그냥 요즘 뭔가 이상해서요. 유진이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먼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도훈이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늦어진다는 연락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준이를 재우고 유진이와 둘이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오빠가 달라졌다는 걸. 유진아,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유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착한 며느리가 이런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견한 메모지, 하준이가 목격한 장면, 유진이의 직감.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72년을 살아오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원룸에 홀로 앉아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사랑하는 며느리와 손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도훈이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켜본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오히려 저도 모르게 시선이 아들에게 자꾸 향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네 집에 갔을 때 도훈이는 평소보다 더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는 모습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옷차림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고 향수 냄새도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도훈아, 아침은 먹고 가렴. 시간이 없어서요. 회의가 일찍 있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도훈이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모양이었는데 그 미소가 예전에 유진이에게 지어 보이던 그런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설레는 표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도훈이가 출근하고 나서 유진이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유진아, 무슨 걱정 있니? 뭔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 같은데.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말해봐. 요즘 도훈이 오빠가 정말 이상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하준이와 놀아주고 저랑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유진이의 목소리에 억눌린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주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요. 회사 일이라고 하는데 목소리 톤이 달라요. 더 부드럽고 다정해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진이의 말이 제가 느끼고 있던 불안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억측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요즘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유진이도 그걸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준이를 학교에 보낸 후 저는 홀로 집안일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발견한 그 메모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현이라는 이름, 그리고 하트 모양. 단순한 업무 연락처라면 왜 그런 표시를 했을까요? 점심때쯤 도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늦을 것 같아요. 회식이 있어서요. 또 회식이야.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유진이에게 전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신혼 때도 이렇게 자주 늦은 적은 없었어요. 오빠가 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유진이의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도훈이는 원래 집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던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도훈이의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훈이였습니다. 그런데 도훈이 옆에는 젊은 여자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말했던 그 여자일까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유진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걸어가다가 커피숍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훈이가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의심하고 있던 그런 관계일까요?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지 않았는데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또 봤어요. 뭘 봤다는 거니? 아빠랑 그 여자요. 학원 가는 길에 봤는데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준이의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까지 여러 번 목격했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준아, 이 얘기는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할머니. 근데 왜요? 나쁜 일인가요? 12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직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냥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 봐서야. 아, 네. 그럼 할머니한테만 말할게요. 하준이가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동시에 저 역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저녁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고 가끔 한숨을 쉬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진아, 혹시 도훈이한테 직접 물어보는 건 어떨까? 뭘 물어봐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늦는지, 정말 회사 일 때문인지. 유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오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의 신중함이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도훈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전화를 걸어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기다려보자. 정말 회사 일이라면 바빠서 연락을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와 함께 있어서 연락을 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도훈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식이 길어져서 집에는 11시쯤 들어갈 것 같아요. 유진이가 메시지를 읽어주는데 목소리에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요즘 정말 너무 자주 늦어요. 하준이도 아빠를 거의 못 보고 있어요. 유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준이는 최근 들어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이를 재우고 유진이와 둘이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빠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드디어 유진이가 직접적으로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일이야. 좀 더 지켜보자. 네, 그래야겠어요. 그런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착한 며느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걱정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유진이와 하준이를 지킬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목격한 장면, 하준이의 증언, 유진이의 불안.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원룸에 들어서서 차를 끓여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도훈이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훈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회식 자리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걸까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정말 가정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불안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도훈이와 젊은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혼자 울고 있는 유진이, 그리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준이의 모습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밤새 늙은 것 같았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 집에 가서는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로 가족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이와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금요일, 하준이가 학원에서 일찍 끝나서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빨랐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하준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준아, 왜 그래? 어디 아프니? 할머니. 하준이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에 어른스러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이상한 걸 봤어요. 무슨 일이야? 학원에서 나오는데 아빠 차가 보였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뛰어가려고 했는데 하준이는 말을 멈추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든 할머니한테는 다 얘기할 수 있어. 아빠가 그 여자랑 키스하고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순간의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준아, 정말 확실하게 본 거야? 네, 할머니. 차 안에서 껴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숨었어요.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니? 그냥 집으로 왔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2살 아이가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준아, 이 일은 할머니가 해결할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네, 할머니. 하준이를 달래고 나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에게 바로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아들과 직접 이야기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시간 후 유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상시처럼 밝게 인사하며 대왔지만 자세히 보니 눈가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준이가 일찍 왔네요. 응, 학원이 일찍 끝났다고 하더라. 유진이는 하준이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학교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저에게는 폭풍전야 같은 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도훈이 오빠가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정말 요즘 너무 자주 늦어요. 그래. 이상해요. 예전에는 금요일이면 일찍 와서 하준이랑 놀아줬는데 유진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남편의 변화를 명백히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이가 받았는데 통화 내용을 들으며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오늘 밤에 회사 동료들과 여행을 간다고 해요. 내일 늦게 들어온대요. 여행. 갑자기 계획이 생겼다고.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여행이라는 핑계까지 대가며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유진이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밤에는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자. 네, 어머님. 하지만 유진이의 표정에서는 실망과 서운함이 역력했습니다. 결혼 10년이 넘도록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도훈이의 행동이 너무 달라졌다는 것을 며느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하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요즘 자주 안 들어와요? 아빠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예전처럼 같이 놀아주실 거야. 유진이는 아들에게 최대한 밝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준이도 그것을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를 재우고 나서 유진이와 둘이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오빠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요. 유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언제부터 눈치챘니? 한 달 전쯤부터요. 오빠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봤어요. 그리고 향수 냄새, 늦은 귀가, 주말에도 자주 나가는 것들. 유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했어요. 하지만 점점 확실해지더라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머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힘들었겠구나. 어머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요? 유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도훈이와 직접 이야기해 볼게. 어머님이요? 응.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 순간 유진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부족해서 오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건 유진이 잘못이 아니야. 도훈이가 잘못한 거야. 유진이를 달래며 저 역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도훈이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오늘 일찍 왔어요. 그래, 여행은 어땠니? 좋았어요. 오랜만에 휴식을 취했어요. 도훈이의 대답을 들으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휴식이라니요. 가족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낸 것을 휴식이라고 표현하다니요. 도훈아, 저녁 먹고 나서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도훈이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자신이 들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하준이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도훈이만 혼자 여행 이야기를 하며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진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도훈이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으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물어보는 것에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니? 뭔데요? 뭔가 심각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너 요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 도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하준이가 봤어. 너희가 키스하는 것도 봤고. 도훈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실을 말해.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긴 침묵 후에 도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과 추측이 모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유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유진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서현이를 정말 사랑해요. 어쩔 수 없어요. 도훈이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그럼 유진이와 하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요. 시간을 두고? 어머니,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서현이와는 진짜 사랑이에요. 도훈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 사람이 정말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도훈아, 너는 지금 가정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거야? 어머니, 저도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서연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순간 베란다 문이 열리며 유진이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엿들었는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빠, 정말 그래요?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도훈이는 유진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게 답이에요. 저와 하준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가정은 유지하자. 이혼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도훈이의 대답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면서도 가정을 유지하자고요?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가정을 유지하면서 그 여자도 계속 만날 생각이야?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도훈이의 애매한 대답에 유진이가 더 큰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유진아,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니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이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며칠 밖에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 간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앉아서 며느리를 달래며 밤을 샜습니다. 하준이는 어른들의 싸움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진아, 너와 하준이를 지킬 방법을 찾아보자.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도훈이가 가정을 버리겠다면 저라도 이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도훈이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었고 유진이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학교도 병가를 내고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밥이라도 좀 먹어야지.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의 모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준이도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가끔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들어와요? 곧 들어오실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훈이가 정말 집으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그 여자를 선택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도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내용을 들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오늘 저녁에 집에 온대요. 그런데 그 여자도 함께 온다고 해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도 상대를 집으로 데려온다니요. 도훈이가 정말 정신이 나간 걸까요? 오빠가 저희에게 서현 씨를 소개하고 싶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함께 이야기하자고.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아, 만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오빠가 꼭 만나자고 해요. 피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 여자를 만나봐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제 아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럼 내도 함께 있을게. 유진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어머님, 저녁 6시 도훈이가 한 여자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박서연이라고 소개한 그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30살이라고 했지만 20대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화장도 정교하게 해서 상당히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명품으로 보이는 옷과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입니다. 서현은 저와 유진이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것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현 씨, 앉으세요. 유진이가 어색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의를 차리는 며느리가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도훈이에게서 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어머님과 유진 씨가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서현의 말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면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요. 서현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IT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에요. 서현은 자신의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야심찬 여성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훈 씨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서현은 잠시 도훈이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업무차 도훈 씨 회사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첫 만남부터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특별한 느낌이요. 네, 정말 진실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적이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서현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바람을 피울까요? 도훈이는 내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외도 상대를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는요. 도훈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서현이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와 도훈 씨는 진지하게 사귀고 있어요.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죠. 서현의 당당한 태도에 유진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고도 이렇게 떳떳할 수 있다니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한 거예요. 어른들끼리 현명하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서현의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명하게 해결하자고요? 가정을 파괴하고도 현명하게 해결하자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가정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도훈 씨와 저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걸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서현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도훈 씨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실 거예요. 경제적인 지원도 계속하시고 하준이 교육도 신경 쓰실 거고요. 다만 감정적으로는 저와 함께 하신 거죠. 서현의 제안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일종의 이중생활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유진이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유진 씨도 새로운 삶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아직 젊으시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서현의 말에 유진이가 더 큰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쌓아온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서현의 냉정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현 씨, 도대체 무슨 권리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도훈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 며느리와 손자의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시면 되죠. 서현의 이기적인 논리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른들의 대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빠, 저 누나가 우리 엄마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도훈이는 아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준아, 방에 들어가 있어. 유진이가 아들을 방으로 보내려 했지만 하준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처럼 다시 살 수는 없어요. 12살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현이 하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누나는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와서 엄마를 울리는 거예요? 하준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현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준아, 누나는 아빠의 친구야. 엄마를 울리려는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거야. 그럼 누나가 다른 곳에 가면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준이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준아,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왜요? 누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 가족이 행복했는데. 아이의 순수한 논리 앞에서 서연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연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준이와 대화할 때 잠시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는데 그 순간 계산적이고 냉정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서연 씨, 혹시 도훈이의 재산이나 지위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단순한 사랑이라기에는 뭔가 계획적으로 보여서요. 어머님, 저는 진심으로 도훈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훈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도훈아, 그럼 너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상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도훈이의 대답에 실망이 컸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책임할 줄은 몰랐습니다. 도훈아, 너는 유진이와 하준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은 없니? 미안하죠. 하지만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어머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도훈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리면 당신들이 저보다 먼저 시작했잖아요. 뭐라고요? 도훈 씨와 유진 씨의 결혼도 처음에는 연애 결혼이 아니었잖아요. 중매로 만나서 결혼한 거고요. 서연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의 과거까지 조사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유진이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모순이 아닌가요? 서연의 교묘한 논리에 유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 씨, 그렇게 따지면 모든 중매 결혼이 의미 없다는 건가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나타났을 때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서연의 뻔뻔함에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도훈아, 오늘 대화는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리는 만들지 마. 어머니, 집에 가.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 이게 옳은 일인지. 도훈이와 서연이 떠나고 나서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유진이는 소파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고 하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어머님, 그 여자가 정말 무서워요. 단순히 도훈이 오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유진이의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서연에게서는 사랑보다는 계산적인 의도가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연애가 아닌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착하고 가정적이던 아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영향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와 하준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불쾌한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이와 하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하준이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가끔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유진아,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어느 날 오후, 저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서현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어. 뭔가 수상한 구석이 많더라고. 유진이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도훈이 오빠를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싸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친구인 김 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촌장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어른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촌장님, 저예요. 정숙이. 아, 정숙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촌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지. 언제든 좋아. 오후에 김 촌장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촌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정수가, 요즘 젊은 것들이 정말 버릇이 없어졌어. 가정을 뭘로 아는지. 촌장님,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박서연이라고 했지?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 한번 알아보지. 김 촌장의 도움으로 며칠 후 서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수가, 그 여자 이력이 좀 특이해. 어떻게요? 지금 회사가 세 번째래. 이전 회사들도 다 젊은 남자 사장들이 있는 곳이었고, 모두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뒀다고 해. 불미스러운 일이요? 한 곳은 사장과 스캔들이 났고, 다른 한 곳은 회사 돈 문제에 연루됐다가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 김 촌장의 말을 듣고 있자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현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있어. 그 여자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전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 그 남자는 작년에 파산했다더라고. 파산이요? 응.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는데 그 여자와 사귀는 동안 일어난 일이래.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현이라는 여자가 남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유진이에게 알아낸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에요? 응. 그리고 더 알아봐야겠어. 도훈이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말이야. 유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최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뭘? 도훈이 오빠가 갑자기 대출을 받았어요. 몇 천만 원 정도인데 무슨 용도인지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대출을? 네. 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성과급도 예전보다 적어졌다고 해요. 뭔가 이상해요. 유진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현이 도훈이에게서 돈을 빼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도훈이의 통장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니? 어떻게요? 인터넷 뱅킹이나 그런 걸로 말이야. 아,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날 밤 유진이가 도훈이의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유진이가 보여준 통장 내역에는 매주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명품 브랜드에서 결제한 내역도 보였습니다.
이거 다 서현이한테 쓴 돈인 것 같아요. 얼마나 돼? 지난 3달 동안 거의 2천만 원 정도 나갔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서현이라는 여자가 제 아들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친구인 박경숙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숙이는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숙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뭔 일인데? 사정을 설명하자 경숙이는 혀를 찼습니다. 정숙아, 그거 완전 사기꾼이야. 요즘 그런 여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사기꾼이요? 응. 결혼한 남자들을 노려서 돈을 빼내는 거야. 처음에는 사랑하는 척 하다가 점점 돈을 요구하게 되지. 경숙이의 설명을 들으니 서현의 행동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증거를 모아야 해. 그 여자가 돈을 받은 증거, 다른 남자들과도 그런 관계였다는 증거 말이야. 어떻게 구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연결해 줄게. 며칠 후 경숙이의 소개로 김정민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직 경찰관이었다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전형적인 데이팅 사기네요. 데이팅 사기요? 네. 기혼 남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빼내는 수법이에요. 김정민은 서현의 과거 이력을 더 자세히 조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정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카페에서 만난 김정민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지난 5년 동안 최소 7명의 남성과 이런 관계를 가져왔어요. 7명이나요? 네. 모두 결혼한 남자들이었고 다들 상당한 금액을 빼앗겼어요. 얼마나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요. 그중 한 명은 아예 파산했어요. 김정민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니 서현이 여러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기혼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피해자인가요? 네. 그런데 대부분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걸 꺼려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아드님이 지금까지 준 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서현 씨가 다른 남자들과도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증거도 필요해요. 김정민의 조언에 따라 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가 도훈이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유진이가 보여준 메시지들은 가관이었습니다. 서현이 도훈이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이번 달 카드값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회사 일로 급한 돈이 필요해요. 잠깐만 빌려주세요. 투자할 곳이 있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매번 다른 핑계로 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도훈이는 그때마다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현이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도훈이에게 보낸 것 같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시에 여러 남자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확실해졌어. 그 여자는 사기꾼이야. 어머님, 이걸 도훈이 오빠한테 보여줘야 할까요?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래야 그 여자가 변명할 수 없어. 저는 김정민에게 연락해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현이 현재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다는 사진과 그 남자에게서도 돈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할머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김정민이 정리해준 자료를 보니
서현의 모든 수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진아, 이제 도훈이를 구해내야 해. 어떻게요? 내일 도훈이를 불러서 이 모든 증거를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여자의 정체를 확실히 알려주겠어. 오빠가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어.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정의를 세우는 날이 될 것이라고요. 서현이라는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고 제 아들을 구해내겠다고요. 하준이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할머니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까요? 하준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정말 용감하세요. 손자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서현이라는 여자의 정체가 드러나고 도훈이도 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런 싸움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가족을 구해내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도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온 가족이 함께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꼭 와야 해. 서현이도 함께 가도 될까요? 안 돼. 오늘은 가족끼리만 이야기해야 할 일이야. 도훈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6시 도훈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거실에는 저와 유진이 그리고 하준이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만 아이도 이 상황을 지켜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훈아, 앉아. 너에게 꼭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 저는 김정민이 준비해준 자료,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훈이는 그것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서현이라는 여자의 진짜 정체야.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서현이 과거 여러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누군지 아니? 아니요. 누구예요? 모두 서현이의 전 연인들이야. 그리고 모두 결혼한 남자들이지. 도훈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아직 더 있어. 두 번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서현이 각각의 남자들에게서 받은 돈의 내역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현이가 남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총 15억 원이야. 15억? 그래. 그리고 너에게서 받은 돈도 여기 있어. 세 번째 자료는 도훈이 자신의 계좌에서 서현이에게 보낸 돈의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3달 동안 너는 서현이에게 2천만 원을 줬어. 도훈이는 자료를 보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서현이 현재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주에 찍힌 거야. 서현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지. 도훈이는 사진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리고 이것도 봐. 서현이 그 남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도훈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들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현이가 너에게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야. 동시에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
도훈이는 자료들을 보며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도훈아, 너는 서연이에게 완전히 속은 거야. 그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어. 유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희가 왜 이런 자료를 모았는지 알죠? 오빠를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훈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설마 이게 다 조작된 건 아니겠죠? 조작이라고? 도훈아, 내 핸드폰을 한번 확인해봐. 서현이가 보낸 메시지들 말이야. 도훈이는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들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메시지들이 있네요. 그럼 이제 믿겠니? 그때 도훈이의 핸드폰에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봐. 스피커폰으로. 여보세요? 오빠, 지금 어디 있어요?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요. 서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서현아, 나 지금 가족들과 있어서. 또요? 요즘 너무 자주 가족 핑계대는 것 같은데. 어제 약속한 돈은 준비됐어요? 돈. 투자건 말이에요. 오늘까지 500만 원 준비해 준다고 했잖아요. 도훈이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서현아, 그 돈은 좀. 오빠, 약속은 지켜야죠. 그리고 내일은 제 생일인데 선물도 준비해 주셨겠죠. 서현의 당당한 태도를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서현아, 나 지금 전화 끊을게. 오빠, 왜 그래요? 혹시 누가 옆에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바보였네요. 도훈아,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훈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뭐요? 서현이가 다른 남자들을 파산시킨 것처럼 너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서현이에게 준 돈 중에 대출받은 것도 있지?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성과급이 줄어든 것도 서현이 때문이 아니야? 어떻게 아셨어요? 서현이가 너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니까 일에 집중할 수 없었겠지. 도훈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유진아. 하지만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내야 해요. 그리고 다신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요. 도훈이는 유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오빠,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훈 씨, 여기 계시죠? 들어오세요. 서연이 거실로 들어오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도훈 씨, 왜 전화를 끊으셨어요? 약속한 돈은. 서현은 말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서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현 씨의 진짜 모습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5년 동안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한 일들이 다 여기 있어요. 서현은 자료들을 보며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자료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부인하실 건가요? 당연히 부인하죠. 이런 건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서현의 뻔뻔함에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서현이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다른 남자가 나한테 돈을 많이 줬는데 이제 귀찮아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적당히 정리하고 우리끼리 새 출발하죠. 녹음 파일을 들은 도훈이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현아, 이게 뭐야? 서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때서요? 당신도 결혼한 남자면서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서현아, 사실 말하면 처음부터 당신 돈이 목적이었어요. 사랑이라니 웃기지 말아요. 서현의 냉정한 말에 도훈이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였죠. 당신이 돈을 주니까 저도 시간을 내준 거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현 씨, 당장 나가세요. 어머님도 참 웃기시네요. 당신 아들이 먼저 유혹했으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유혹했다고요? 도훈 씨가 처음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아세요? 결혼한 몸이면서 젊은 여자한테 추근거렸다고요. 서현의 말에 도훈이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내가 먼저. 증거 있어요? 처음에 명함 주고 연락한 건 당신이잖아요. 서현과 도훈이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현 씨, 당신은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머님이 뭔데 저한테 명령해요. 그리고 도훈아.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나는 이런 아들을 둔 기억이 없어. 가정을 배신하고 사기꾼에게 속아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잘못했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줄 아니? 유진이와 하준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유진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유진아, 너는 너무 착해. 이런 남자는 다시 한번 배신할 거야. 저는 도훈이를 향해 계속 말했습니다. 도훈아,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해. 진짜 가족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사는 걸 택할 것인지. 어머니, 저는 가족을 택하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서현이와 완전히 끝내고 유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서현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가족의 정이라니. 그런데 어머님, 도훈 씨가 저한테 한 말 알아요? 뭐라고요? 가족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와이프는 재미없고 어머님은 간섭이 심하다고요. 서현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훈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녹음도 있는데요. 서현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간섭이 심해. 그리고 유진이는 좀 재미없어. 너처럼 활발하고 젊은 여자를 만나니까 정말 행복해. 도훈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유진이는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도훈아,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도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해. 죄송합니다. 저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좋아, 이제 끝이야. 도훈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 유진아, 이혼해. 이런 남자와는 같이 살 수 없어.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하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너와 엄마를 지켜줄게. 그날 밤 도훈이와 서현은 모두 집을 떠났습니다. 서현은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잃지 않았고, 도훈이는 간간히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와 슬픔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요? 그럼, 유진아, 이런 남자와 같이 사는 게 행복일 것 같니? 아니에요. 더 이상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밤을 계기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픈 과정이었지만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이는 이혼 절차를 마쳤고 하준이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도 그 근처로 이사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진이는 밤마다 울었고 하준이는 아빠가 언제 돌아오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 앞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점점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학생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요즘 더 예뻐지신 것 같다고. 정말. 네, 그리고 수업도 더 재미있어졌다고 해요. 유진이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그럴만해.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으니까.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예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유진이는 주말마다 하준이와 함께 여러 곳으로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박물관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녔습니다. 모자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하준이도 처음에는 아빠를 그리워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네, 엄마랑 할머니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하준이는 학교에서도 더 밝아졌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또래 아이들처럼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유진이네 집에 가서 하준이 아침밥을 차려주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촌장님을 비롯해서 경숙이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분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정말 용감했어. 뭐가 용감해요? 보통 사람들은 아들 일에 그렇게 나서지 못해. 그런데 너는 며느리와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잖아. 김 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올해 우수교사로 선정됐어요. 정말? 네, 학생들이 추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인생에 대해 조언해주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특별히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 아빠가 싸워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유진이는 학생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른들의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하는 거야. 너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유진이의 조언을 들은 학생들은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그런 유진이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훈이는 가끔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이혼 절차 외에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아들과 대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도훈이 오빠가 또 연락 왔어요. 뭐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없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어요. 유진이의 단호한 태도를 보며 대견했습니다. 예전에 유진이라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의지가 확고해졌습니다. 서현이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정민을 통해 들은 바로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마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나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일요일마다 저희는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유진이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하게 되었는데,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아빠를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하준이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하준아, 용서와 함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야.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다시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 아, 그런 거구나. 아이도 점점 어른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저는 유진이네 집 작은 마당에서 하준이와 함께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이 언제쯤 필까요? 글쎄, 잘 돌봐주면 여름에는 예쁜 꽃을 볼 수 있을 거야. 우와, 빨리 보고 싶어요. 하준이는 호미로 흙을 파며 신이 났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도 평화로워졌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말 행복해요. 그래. 네, 예전에는 집에 오면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지금은 항상 밝아요. 하준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행복이 진짜였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하준아, 뭐 해요? 엄마, 할머니랑 꽃 심고 있어요. 우와, 예쁘다. 유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저희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데? 학생 하나가 제게 편지를 줬는데 자기가 힘들 때 제가 해준 말이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그리고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뭘?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요. 그 경험 덕분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유진이의 말을 들으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며느리가 정말로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이제 진짜 완성된 것 같아요. 왜?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있고, 저도 있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만 있으니까요. 하준이의 순수한 말에 유진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시련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결과 더 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원룸에 들어서서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들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유진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준이는 이미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있었고 유진이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 하준이 시험이에요. 아침에 계란말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이지. 저는 부엌에서 하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유진이와 함께 마당 정리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심은 꽃씨들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새싹이 나왔어요. 정말이네. 생명력이 참 강하구나. 저희처럼요. 유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저희도 이 새싹처럼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예전에는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사는 거지. 어머님도 새로운 취미 같은 거 찾으시는 게 어때요? 취미. 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일 말이에요. 유진이의 제안을 생각해보니 저도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으니까요. 뭘 하면 좋을까? 서예는 어떠세요? 아니면 요리교실도 있고 합창단도 있더라고요. 서예가 좋겠네. 다음 주부터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시간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글씨 정말 예뻐요. 하준이가 제가 쓴 글씨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가 쓴 거야. 가족이라는 글자지. 우와, 진짜 예뻐요. 액자에 넣어서 걸어도 될 것 같아요. 하준이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서예의 전시회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이 전시되는 날, 유진이와 하준이가 함께 와서 구경했습니다. 어머님 작품이 제일 멋있어요. 그래. 네, 정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72살의 새로운 취미를 찾고 전시회까지 참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정말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저희가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서 마당을 화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꽃이 정말 예뻐요. 하준이는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며 기뻐했습니다. 하준아, 이 꽃들처럼 우리도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거야. 어떻게요? 마음이 예뻐지고 있잖아. 그리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고. 아, 그런가요?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당에서 하준이와 함께 꽃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저희를 비추고 있었고,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웃으면 더 예뻐 보여요. 정말. 네, 할머니가 웃을 때가 제일 좋아요. 하준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저 자신의 삶을 웃으며 살아가겠다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용기로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요.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저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